네, 오늘 불편한 인터뷰 주인공 모셨습니다. 부산의 박형준 시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시 광역시장 박형준입니다. 이 불편한 여의도에서 불편한 질문에 편하게 답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기대됩니다 오늘. 저는 불편한 질문 허락하셨어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질문을 불편하게 해도 된다라고 네, 일단 허가를 역시 받았습니다. 대인 배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뭐 썰전 팬이어서 역시. 엄청 네. 예,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때 봤었고 네. 이번 선거에서는 일단 시장이 가장 이슈가 된 게 시작하자마자 이제 머리 깎으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효과가 좀 컨벤션 효과가 좀 있습니까? 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이 부산 시민들이 다른 지역하고 조금 차이 나는 게 있어요. 네네. 예, 그 부산은 이 부마항쟁부터 시작해서 60항쟁 또 YS 이런 어떤 그 김영삼 대통령 이런 그 흐름 또 노무현 대통령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좀 화끈한 걸 좋아합니다. 아, 정치적으로. 그리고 이 좀 정치적 쾌감을 맛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조곤조곤하고 합리적이고 좀 온순하게 보여서 쟤는 왜 저렇게 좀 싸울 때 화끈하게 안 싸우고 저렇게 좀 맨날 말로 하냐.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머리도 한번 밀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예.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 좋아하세요? 네. 아따 뭐 역시, 성과 한 성깔 있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부산 시민 나오를 누가 이리 만들어놨노 이러면서 아와 알을 이리 만들어놨나 막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시작될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 예. 다소 전재수 이제 후보가 조금 유리하게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현장의 흐름이라는 거는 일종의 동영상이라고 보면 여론조사는 그때 일종의 컷이잖아요. 네. 예, 사진과 비슷한 그렇죠. 건데 스틸 사진 같은 거죠. 예, 그 작년 말에 한 11월 달쯤만 하더라도 저랑 전재수 후보랑 거의 비슷한 여론조사가 맞아요. 마지막 여론조사였는데 연말 되면서 이게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시점이냐면 이제 당이 여러 가지 어떤 이 분란에 쌓이고 이게 지리멸렬해지면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반면에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연말 그 여론조사 할 때는 10% 이상 뭐 이렇게 차이 나더니 2월 3월 들어가니까 더 그 격차가 벌어졌었죠. 한 15% 이상으로 두 자리로 벌어지는 벌어졌죠. 예. 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경선을 어떤 시도보다도 모범적으로 치렀고 또 그 과정에서 한 번 더 이 그 시정에 대한 평가를 받을 기회가 생겼고 또 제가 머리도 밀었고 네. 이러면서 그 뒤에 좀 지지율 격차가 좁혀드는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서 최근 조사는 어제 이제 부산 KBS가 조사한 한국 리서치 조사에는 이제 6% 정도 6% 요? 예, 차이로 많이 좁혀졌네요. 많이 좁혀졌어요. 많이 예, 좁혀졌어요. 그 네. 오차 범위 내로 이제 처음 들어가는 거죠. 아 오차 범위 내려더라고요. 예, 예. 그럼 여론조사 꽃에서도 두 자릿대에서 한 자릿대로 좀 줄어든 걸로. 네, 봤는데 그게 주초의 그 맞아요. 여론조사에서는 여론조사 꽃에서 했는데도 한 8.7% 그렇죠. 차이였고요. 예. 근데 사실 거기는 민주당세가 좀 강한 여론조사이기도 하잖아요. 예, 소위 하우스 이펙트라 그래서 이 여론조사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응답하는 층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고 또 전화 면접 조사가 조금 지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또 이 후보 지지율에 좀 불리하다고 저희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직접 질문을 하면 숨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보수층이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은 지금은 상당히 접전지대로 들어섰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차 범위 내에 있으면 이제 가시권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보이는데 삿발을 이제 잡은 거죠. 이제 삿발을 예, 잡고 본 게임의 이제 시작이 네. 되리라고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부산에서도 삼선 도전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예, 제가 도전이라 그러지만 실제 시장한 지는 한 5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첫 번째가 보궐선거 1년짜리였기 때문에 이제 5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번 찍어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삼선 시장들이 되게 그런 부분에서 초반에 고전을 많이 합니다. 네네. 하지만
지난 5년간 사실 부산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시정 성과들이 그동안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저희도 참 고통스러웠는데 최근에는 그 성과들이 전달이 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좀 홍보도 좀 해도 되나요? 많이 하시는 예,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개 시장이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뭘 했냐 이렇게 얘기할 때 크게 저는 이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첫째는 일자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삶의 질, 세 번째는 도시의 위상.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일자리는 지금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요? 상용 근로자가 처음으로 100만을 돌파했고 청년 고용률도 25세에서 39세 기준으로 할 때 68%에서 75%까지 올라갔고요. 15세부터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대 최대를 기록을 했고 실업률은 지난달 기준 부산이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고용률이 OECD 기준으로 63%에서 68.5%로 5.5%가 늘었어요. 이거는 이제 부산의 또 그 일자리 구조에도 제조업과 건설업은 많이 줄었는데 전문직이나 금융, 통신, 서비스, 관광 이런 어떤 새로운 소위 말해서 조금 상대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서 이것이 긍정적인 요소고 그렇게 된 데에는 저희가 기업 투자 유치를 민주당 시정 때보다 지금 28배를 2020년에 비해서 2025년이 28배 투자 유치가 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 저희가 전력 반도체를 비롯해서 신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제조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일자리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역대 최고의 지금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삶의 질인데 삶의 질은 많이 이게 수치로 나오나요? 삶의 질이라는 그 부산 MBC가 그 연초에 예. 부산 시민들한테 부산 사는 게 만족스럽습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79.3%가 만족스럽다고 대답을 했고 그래요. KBS는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한 74.5%가 만족스럽다고 했는데 이게 5년 전에 비하면 15% 내지 2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요즘 그 얼마 전에 매일경제에서 부산 특집을 했는데 부산 특집 제목이 뭐냐면 부산 찌긴다입니다. 부산 찌긴다. 부산 찌기네. 네, 그 찌기는데 그게 뭐냐면 부산이 요즘 서울 청년들도 부산 와서 한번 노는 게 로망이에요. 그만큼 부산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특히 근데 그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나요? 예, 저도 예. 부산에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운대나 뭐 이런 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예. 부산에 오면 먹을거리가 없다. 그리고 뭐 바다밖에 더 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서울 청년들이 부산 밤바다에 요트를 한번 타면 그리고 저희가 커피 도시 전략을 펴면서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장소에 카페가 제일 아름다운 카페가 많은 곳이 부산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 저희가 미식 도시 전략을 펴서 부산도 미슐랭 도시가 돼서 대만 관광객들은 예를 들어서 부산에 돼지국밥 먹으러 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리고 볼거리나 이런 뭐 문화 콘텐츠들도 굉장히 늘었고요. 이게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참가율만 하더라도 한 64%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81%라서 전국에서 생활체육 참가율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그걸 위한 저희 15분 도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그 리브캄 그 정책 대상에서 저희가 금상과 기준상을 다 받을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이 결과가 돼서 부산의 브랜드 위상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중이다. 세계 스마트 도시 지수는 62위에서 8위까지 올라갔고요. 금융 도시 지수는 51위에서 2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도시로 부산 제가 제 표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글로벌 도시 부산인데 이런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좀 성과를 잘 들었고 막 실제 저도 아니, 그렇게 전 잠깐 이거 하나 여쭤보면 돼요?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또 많이 물어보세요. 아니 근데 그동안 이렇게 성과가 있으셨으면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 얘기를 지금 시장님한테 처음 들어요. 예. 예. 서울에 있는 분들이 우선 관심이 없고요. 아니요. 부산 시민들도 사실은 살기 다 팍팍하니까 알려주시면 듣기라도 하는데 저는 사실 시사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처음 듣고 오히려 부산은
노인과 바다만 그러니까,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만 나오고 해수부가 이번 민주당 정권에서 부산을 옮겨갔다. 뭐 이런 게 훨씬 더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예. 조금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왜 성과를 그동안 저에게 안 알려주신 겁니까? 그게 이제 제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죠.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제 자랑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제 좀 강력하게 예, 말씀하고 이번에 이제 계시죠. 지지율이 반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이제 민주당이 거는 프레임이 한계 모임노였는데 한계 엄청 많다. 그리고 당신들이 발목 잡은 거 외에는 우리가 다 했다. 당신들이 발목 잡은 게 뭐냐? 산업은행 이전하고 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인데 그 두 개만 해줘도 우리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나가는데 엄청 큰 힘이 될 텐데 그건 당신들이 발목 잡아서 못한 거고 우리가 할 거 다 해놨는데 정부 고시까지 끝내놓고 정부 협의 다 끝내서 여야 합의로 제출된 법안인데도 그거 안 해주지 않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당신들이 발목 잡은 거 빼고는 내가 다 했다. 이저 관련해서 말입니다. 글로벌 허브 정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예. 제가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든 부산시장 이번에 좀 탈환해 보려고 화를 걸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재수 의원이 그 물론 윤석열 정부와 시장님 정말 열심히 추진해온 이 글로벌 허브 특별법 이거 본인이 이제 갑자기 나서 가지고 이거 내가 반드시 이번에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서울 가서 정선호 대표 만나서 저 뭐냐 이거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정선호 대표도 좋다 해서 일단 상임위 통과시켰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거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제동 걸어버렸어요. 그 제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당연히 선거 앞두고 민주당이 이거 당연히 쇼인데 그리고 사실 노력은 이제 국민의힘이나 우리 시장님이 한 건데 이게 지금 이제 본인들이 어쨌든 내세우다가 갑자기 이래버렸단 말입니다.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지역 발전이나 국가 발전에서는 정치적 셈법을 앞세우면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해주면 박형준 공이 될까봐 지금 막고 아니 있는 근데 지금 거예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모양새를 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했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네. 이게 이제 선거의 쟁점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전재수 의원이 정치적 효능감을 보여주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머리도 밀고 막 그러니까 당 대표도 만나서 그래서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거예요. 네, 네, 네. 상임위까지 통과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거 파퓰리즘 법안 아니냐? 다른 예, 지역은 네. 어떻게 네. 하냐? 근데 그게 사실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전북이나 강원이나 제주나 광주 전남이나 다 자기 지역에 맞는 특별법들을 다 만들어서 추진을 하거든요. 네. 그 지역이 지금 대한민국 구조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워낙 극심하고 한 가지 정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산업은행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윤석열 정부 때부터 내려간다 해서 관심 갖고 봤는데 결국은 또 무산이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산이 되고 이거에 대한 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좀 또 어떤 부산시면서 설명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집을 지으려 그러면 대들보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집 지을 돈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해수부 내려온 건 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저희가 네, 전격적으로 민주당 하여튼 지원을 해서 전국의 공공기관 가는 것보다 저희가 2배를 더 지원해 줬어요. 해수부 한 사람당 사실 한 6,500만 원 지원을 해줬다는 게 지원했거든. 부산시가 해줬다는 거예요. 부산시가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수부 노조부터 감사패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해양수도 만들자는 죄송한데 거예요. 이거는 이전은 윤석열 정부 때입니까? 아니면 아니요. 민주당 이재명 정부가 한 때에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정부 이건 업적이네요. 이건 어떻게 민주당 보면. 정부 한 거는 더 잘했다고 아유, 하는 그건 거고. 맞죠. 민주당이 그건 잘한 그런데 거고. 그 한 이유는 해양수도 만들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해양수도 만들려면은 정책금융기관도 필요한 거고 또 이 다양한 이 해양 관련 기관들이 다 여기 결집을 하게 하는 게 필요한데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업은행이에요. 산업은행, 금융이 있어야 되고 또 산업은행은 다른 금융기관하고 달라서 정책금융기관이잖아요. 정책금융.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산업은행 비전을 지역성장 중심형 정책금융기관으로 바꿔놨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 전부 노력을 해서 고시까지 끝내놨어요. 정부 고시까지. 근데 이걸 김민석 총리 지역구에 있다는 이유, 또 금융노조가 좀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하고 김민석 총리가 사실은 이걸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집 짓겠다고 해놓고서 사실은 비용은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해양수도 만들자는 것도 다 헛얘기가 되는 거예요. 헛말이 되는 거예요. 자가당착이거든요, 이게.
다 해놓은 산업은행 이전 그것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 공약이었나? 그 과제였거든요. 그러니까 10몇 년 동안 부산에 이 수건이고 네. 민주당이 선거 때만 되면은 산업은행 이전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네. 일이에요. 부산의 민주당이. 그런데 이걸 그냥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앞으로는 뭐 해양수도 만들자고 하지만 뒤로는 그렇죠. 돈줄을 이거에 끊어버리고. 대해서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지 이게. 전재수 후보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그 투자공사를 만들자고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다 해놓은 산업은행 지금 그게 300조짜리인데 300조짜리를 30조짜리 투자공사 그것도 지금 시작도 안 한 이걸로 대체를 하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고래를 왜 멸치랑 바꾸냐. 네. 고래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멸치 주고 고래 대신하겠다 그러니까 네. 그건 부산 시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산업은행도 이전 대상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그건 부산에 20년 가까이 지금 부산에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고 다 준비까지 끝내놓은 건데 그걸 안 해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전재수 의원이 얘기하는 건 강한 중앙 정부와의 릴레이션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여기서 단절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래서 네. 힘 있는 여당 시장을 주장을 하려면 네. 정부가 하자는 대로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말 잘 듣는 뭐 그런 어떤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번에도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대통령이 갑자기 느닷없이 뺨을 때렸으면 왜 때려라고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왜 때려요? 이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된다. 그 얘기는 못 하고 한 대 뺨을 맞더니 네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고개 팍 숙이면 그게 무슨 힘 있는 시장이고 그게 무슨 우리 부산 시민들을 최고의 시민으로 대접하는 태도냐 이거죠. 그렇게 해갖고서는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야당 시장이 싸워서 쟁취하는 게 훨씬 빠르고 올바른 일이지. 이거는 일리 있는 말씀이고. 만약에 야당 시장으로서 그럼 싸워서 예. 쟁취하신 구체적인 방안이 정말 구체적 자, 현실적 우리 방안. 네. 제일 중요한 건 선거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가 거의 매년 전국 선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분노를 해야죠. 이런 어떤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특별법 당연히 해줘야 될 일을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시민들의 힘으로 해야 되고 또 그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태도가 바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아니래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고자세로 나가고 위압적인 자세로 나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 또 나아가서는 다음 총선에 영향을 준다. 또 다음 대선에 영향을 준다. 하면 또 부산 시민들은 잘 포기 안 하거든요. 굉장히 끈질긴 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사실은 부산 시민들이 항상 앞장서서 돌파해 왔잖아요. 그런 저력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시민들의 힘으로 관철을 시키겠다는 요구를 계속 확산을 시켜 나가면 저는 안 해줄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기도 한 게 뭐 대구시장도 그렇고 지금 부산시장도 그렇고 뭐 힘 있는 여당 시장. 여당 시장. 그래서 뭐 중앙 정권에 뭔가 좀 지원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끌어오고 예산도 많이 받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너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해야 되는 시장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다. 의미가 없어요. 라고 저도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제가 처음 당선될 때는 야당 시장이었고 여당 시장도 했고 지금 또 다시 야당 시장으로 그렇네요. 했는데 야당 시장 두 번 할 때 국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제일 증가율이 제일 높았어요. 오히려 싸워야 되는군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그 재밌네.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호남 홀대 할 수 있냐? 홀대 못 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선거도 있고 계속 그 지역의 지역 차별론을 불러일으키면 그 손해거든요. 네. 정치적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의 현안들을 풀어주는 입장이 되지. 그건 마찬가지. 거꾸로 입장도 마찬가지. 제가 여당 시장을 해보니까 편한 거는 여당의 수뇌부들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건 되는데 또 손해 보는 건 뭐냐면 대통령 한마디 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게 저항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 지금 전재수 의원이 저항 못하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여당 시장이 꼭 유리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야당 시장이 시민들을 믿고 이게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그걸 경결히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산시장도 핫하고 뭐 서울시장도 핫하지만 지금 부산이 또 핫한 지역이 있잖아요. 재보궐선거 이제 부산 북가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지역으로 가면서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같은 경우는 박민식 전 의원이 또 SNS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또 뭐 이야기를 남기면서 더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고, 뭐 하정우 AI 수석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당내에서 공천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 아시겠지만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찬호 의원 더 잘 아시지만은 제가 2019년에 보수가 갈갈이 분열돼 있을 때 보수 대통합을 그 당시에도 기치로 내걸어서 제가 통합위원장을 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랑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까지 기억납니다. 당신의 일부를 이제 통합을 해서 미래통합당이었죠. 예, 정권 기반 만들었어요. 창출의 기반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 상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탄핵 그때도 이후고요. 분열된 게 탄핵 때문에 그런 거고 네네. 지금도 분열된 게 탄핵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이게 지금 더 고약한 거는 보수층 내에서 사실은 전통 지지층 또는 강성 보수층하고 좀 이 그 온건 보수층 또는 중도 보수층 사이에 감정적 골이 옛날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강성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미움 못지않게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선거를 뛰는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또 제 혼자의 선거가 아니고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200명을 끌고 가는 200명. 일종의 내가 야전 사령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표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선거를 앞두고는 표에 도움되는 그 전략이 필요해요. 지금 뭐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보다도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는 적과의 동침도 하는 거고 또 이 선거를 앞두고서는 연대 전략도 하는 거고 또 심지어 자기 입장이 다른 사람들하고 통일 전선 전략도 좌파는 잘 하는데 네. 우리 이쪽 그 우파나 또는 이 그 보수 진영은 오히려 이게 감정이 상하면은 서로 같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부산이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서 핫플레이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핫플레이스가 된 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걸 고민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도 기본적인 기준과 원칙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당이 후보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당의 후보로서 그동안 지역에서 이 밭갈이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무시하고 무조건 뭐 누구 손을 들어주자 이런 것도 사실은 정치 이 논리로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당이 후보를 내고 그 후보를 내고 이제 선의의 경쟁들을 하다 보면 여론조사가 또 나올 거고 그러면서 이제 판세가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당내 이거를 분열의 계기로 삼기보다 지금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와서 전재수 후보를 공격을 함으로써 이 전체 이 그 부산 전체에서 이 판세가 변하고 있죠.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도 네. 도움이 된 있는 측면이 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산의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여튼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이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데 중앙당이 너무 개입하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지역의 그 이번 선거 전략은 각 지역별 특성이 좀 다릅니다. 서울 선거가 다르고 인천 선거가 다르고 부산 선거가 다르고 강원 선거가 달라요. 그러면 그 지역의 선거는 특히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지역에 출마자들이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공천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중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후보가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면 그런 선거 과정에서 그런 지역 선대위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지역 선대위 내에서의 내부 토론을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가 옳다 이 논쟁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선거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근데 지금 그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북값이 핫플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당에서도 이제 후보를 내야 되지만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지율 추이가 달라진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뭔가 유연하게 변화를 할 수도 있다. 약간 이제 그런 선거라는 거는 진짜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래서 만약 추이에 따라서 이제 변화를 결정을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중앙당은 최대한 부산은 지금 지역 우리 의원들 지역 중심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해서
지지율 추이 변화에 따라서 이제 단일화를 추진해야 될 시점이 만약에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중앙당이 아니고 지금 지역 선대위라든가 이 지역에서 결정하게 하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아. 봅니다. 예. 그래서 지역 선대위의 자율성이라는 게 그게 중앙당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기도 해요. 아. 중앙당 최종적인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이게 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 지지층의 이 고약한 분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선거에서는 선거라는 건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그 이기는 방안이 뭐냐는 그 지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선대위를 그럼 아주 잘 꾸려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예. 누구를 좀 선대위원장이라든가 구성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우선은 하나 결정된 거는 저하고 아주 모범적인 경선을 치렀던 주진우 의원을 네.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저희가 이제 다 그럼 국회의원들이 네. 동의를 했고 네.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지역의 상징성이 있는 분, 또 전국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분들을 좀 더 모셔서 네. 또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역시 청년입니다. 청년. 지금 우리 그 여론조사나 전체적인 그 정치의식 동향을 보면 분명히 20, 30대는 8, 6세대하고 다른 정치의식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네. 또 기존의 60, 70대도 좀 다르고 그럼 20, 30대를 어떻게 우군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그냥 그 청년들을 위한 뭔가를 그 선물을 주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그렇죠. 청년들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부산의 대학생들이라든지 청년들이 스스로 이게 좀 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조그만 걸 써서 냈는데 그것도 이 대한민국의 청년을 이 AI 시대에 다시 세우는 문제를 제가 이건 뭐 출판기념용 책이 아니라 제가 늘 해왔던 작업의 일환으로 이 조그만 문고본을 냈는데 거기서도 제가 강조한 게 20, 30대 청년을 주체로 세우는 방안을 전격적으로 하여튼 채택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된다. 우리 부산 선대위에서부터 좀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다시 재선되면은 부시장은 청년한테 주겠다라든가 뭐 좀 구체적인 화끈한 거뭐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뭐 그럴 때 그거를 청년 부시장을 네. 두겠다 하는 것도 방안이에요. 그런데 방안인데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공약을 할 한 가지만 더 보기 좋겠습니다. 그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지역 선대위 여기까지만 하고 나 예, 갈게요. 예. 지역 선대위원장에 주진우 의원을 한다고 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아니 저 북갑에는 국민의힘이 공천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밀어내는 듯한 발언했는데 공천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의심의 여지가 없고 네. 공당의 기본이죠. 공당이 그 공천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걸 어떻게 반대하겠어요? 네. 그 전제 위에서 선거 전략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러나 끌고 갈 이후에 이제 지지율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예, 지역 선대위 상황을 차원에서 보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네. 대상으로 여러 지역 선대위가 단일화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요거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좀 드릴게요.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북갑으로 가면서 시장님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진 건 확실하잖아요. 여론조사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부산도 굉장히 그건 핫해졌고요. 너무 서울의 정치 평론가들의 그런 거 후사가들의 이야기가요. 관점 아닌가요? 예. 아니 부산 지역 신문 약간 그렇게 쓴 분들이 있어요. 국제 신문에 있더라고요. 제가 서울의 정치 후사가라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슈가 되고 핫해지고 있고 지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분명히 공격수로서의 한동훈 전 대표는 강력한 사람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뭐 서로 고소하고 무고죄로 고소하고 이런 거 자체가 또 이슈가 되고 언론에서 다루고 핫해지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 만약에 시장님한테 한동훈 전 대표가 도움이 된다면 그럼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합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게 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아니, 뭐 똑같은 얘기인데 예. 제가 제 한 몸이 아닙니다. 네네. 이게 제가 지역 선대위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역에도 국회의원들도 지금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자기 입장을 막 얘기해서 끌고 갈라 해도 끌고 가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르군요. 얼마나 그러면 중지를 모으는 게 정말 필요하고 그렇죠. 그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통일된 생각으로 함께 움직여야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기까지 떨어진 이유도 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당의 지리멸렬과 분열 상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이런 거를 내부 정치를 통해서 정말 이게 내부 정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각자 생각을 다 언론에 가서 미디어에서 다 떠들기 시작하면 그건 분란만 강화되지.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그 동의를 이미 결정이 되기 전에 한 사람의 의견을 쫓아가냐 안 쫓아가냐의 문제가 돼버리면 누구든 동의하고 싶지 않잖아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거기서 합의된 의견을 갖고 통일된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지. 이거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든 그 사람의 이해관계가 어떻든 이 사람도 한 표고 저 사람도 한 표예요. 그걸 누가 더 많이 끌어모을 수 있느냐는 게 선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치 평론하는 분들 또 언론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답하고 선수들이 줄 수 있는 답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역시 정말 합리적이시네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본다면 부산에는 이재명 질문 안 대통령만큼이나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유, 근데 질문을 하니까 또 연결돼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금 그저 한동훈 대표만큼 이재명 대통령만큼이나 한동훈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부산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보셔야 된다, 공감하고. 그렇다면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단위로도 추진을 그 여론 흐름에 따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내려와서 지원 유세하는 것도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어떻게? 그건 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 저는 정치에도 물론 뭐 이게 전략도 필요하고 전술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보기에 이게 너무 얇게 보이는 것도 저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 장동혁 지원해서 오겠다면 오케이. 지원 유서 온다. 당 대표가 지원 유서 온다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뭐 저는 그런 건 정치가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그거를 안고 그거를 승화를 어떻게 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되게 박형준 시장님이랑 얘기하니까 대화가 편하네요. 되게 약간 계란을 약간 한 바구니에 담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는 오늘 대화가 너무 좀 즐겁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율이 여전히 많이 낮습니다. 전화면접 조사인 갤럽이나 MBS를 기준으로 20%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뭐 조사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 뭐 서울 쪽은 뭐 좀 된 지지도 조사이긴 하지만 13% 그러니까 15%도 못 채우는 지지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는 뭐 물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부동산까지 각종 이슈를 들어서 정부 여당을 향해 공세를 하는데 정당 지지율 상승은 좀 어려워 보이고 국민의힘이 공격력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이 정도면 완벽한 위기 아닙니까? 박형준 시장님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위기죠. 위기고 이게 저는 이 지난 몇 달 동안 사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지지율 당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일종의 메신저 불신 현상이 그렇죠. 나타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게 회복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18년하고 지금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2018년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더 안 좋았다. 오히려 정말 안 좋았고 그때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또 국민의당이 이게 분열이 돼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자유한국당은 지금보다도 더 위축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회복력이 사실 희망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는데 탄력성이 없었죠. 처음 겪는 일이 지금은 그래도 보수 야당이 하나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개혁신당은 현재 사실은 영향력 당시 바른정당은 교섭단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쓰고 있는 정책 가운데 지금 너무 조금 취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지율에 지지율에 취한 느낌이 있어서 지금 과수를 많이 쓰는 거거든. 우리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 뭐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것도 지역으로 보면은 과수고 우리로서는 좋은 공격 소재를 잡은 거고 또 지금 뭐 장특공, 장기 특별 공제 면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네. 예. 그래서 여당은 지금 발을 빼고 있지만 제 대통령이 부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상당히 좀 아니 그 아주 좋을 수가 없죠. 네. 아니 그래서 그거 이제 국민의힘이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거고요. 부분들을 예. 얼마나 집중성 있게 네. 또 이게 문제 제기를 그 설득력 있게 하느냐도 있고 또 이번에 공소 취소 뭐 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조한 거 이거는 저는 굉장히 그 악수를 둔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나 지금 현 정권이. 근데 이거를 그 또 특조 가운데서 정말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좀 싸우고 제대로 그 확산을 하는 이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게 선거가 가까우면서 저는 몇 개의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당은 그걸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당내 정치 역학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대여 투쟁에 좀 적극적으로 하면 회복력을 그때보다는 전 네.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서울시의 모 중진 의원이랑 네. 통화를 했는데 예. 서울의 현장 분위기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물 밑에 이게 사람들 그래요? 만나고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MBS 조사나 이런 게 굉장히 낮게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보수층 그 응답률이 상당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특히 전화 면접 같은 경우. 왜냐하면 당에 대한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뭐 누구도 지지해주고 싶지 않은데 전화 오면은 그거 받고 싶겠어요. 전화 면접 조사든 이게 ARS든 내가 누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주로 받는 거지. 네. 정치적 관여층,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할 수밖에 그 없거든요. 부산이 그리고 그 상당히 특이한 게 여론조사하고 실제 선거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총선 경우 보니까 뭐 김희정 의원 같은 분은 뭐 25%인가 뒤지고 있다고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10% 이기고 막 이런 일도 있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론조사 보실 때 네.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저도 여론조사 오래 다뤄와 봤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70대 이상이 지금 벌써 인구 구성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네.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아예 모집단에 그 뽑힌다 하더라도 전화번호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아예 전화 그 조사든 뭐 ARS든 응답 안 하는 층이 상당수가 있어요. 네. 이게 선거에 저는 한 5%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5% 내지 그 이상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부산은 지난 3번의 선거에 큰 선거에서 네. 다 여론조사보다 실제 결과에서 보수 정당이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경향이 이번에도 반복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대는 갖고 있죠. 저희.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장특공 얘기하셨는데 이거 사실 굉장히 민감한 얘기잖아요. 세금을 잘못 건들면 정말 역풍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도 화들짝 놀라서 아 이건 우리 입장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지금 높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뭐 시사 프로그램의 모든 이슈만 봐도 장동혁 대표의 기자들과의 대화라든가 사진이 이 모든 이슈를 다 잡아먹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대로 견제를 전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중앙당에서 말이죠. 말씀하신 게 이제 중앙당에서 그런 선이 굵은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에서 제대로 좀 잡아주고 나서 지방에 있는 후보들이 싸워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중앙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고 있으면은 솔직히 부담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다 목이 타죠. 네, 목이 타고 또 중앙당이 어쨌든 좀 잘 싸우고 또 좀 잘 헤쳐 나가서 지지율을 국민의힘 지지율을 5% 정도만 올려줘도 네. 지역에서 싸우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예. 근데 지지율을 하여튼 지금보다 더 내려가면 정말 다 절망적이에요. 제가 시도지사들하고도 통화를 가끔 네. 하는데 다른 후보들하고도 저같이 이미 좀 막 지역에서 이게 단련이 돼서 단련이 됐다는 건 정치적으로 공격도 많이 받고 막 선거판이 일찍 시작이 돼서 막 여기까지 온 네. 사람들은 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당장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초조하게 생각을 해요. 초조하게 생각을 해서 정말 이게 당에 대한 원성이랄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별 선대위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또 권역별 선대위를 하자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위험 부담을 우리가 좀 낮추고 또 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제대로 네네네. 이슈가 생겼을 때 싸워주기를 요청을 할 수밖에 없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뭐 아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이 전재수 의원이 까르띠에고 갖고 이분이 이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 이제 고소를 하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하는데 또 정작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해서는 안 받았다라고는 안 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근데 이건 좀 눈에 띄는 거는 사실은 이건 전재수 후보 의원하고는 시장님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요 문제 까르띠에 요 문제는 전재수 대 한동훈으로 지금 가고 있고 둘이 법적 공방전까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공격성이 바뀐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저는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까? 이런 얘기 있었는데 좀, 당황하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 네.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제가. 누가 전재수 후보?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그 합수부 조사 결과도 이게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갈 정황이 예. 분명히 있다고 지금 그 나왔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밝혀라. 밝혀야 이게 적어도 부산시 같이 큰 대한민국 제2도시를 경영하는 분이 그 도덕적인 그 큰 문제를 안고 시장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건 저희 일관된 입장이고, 근데 지금 밝히기가 굉장히 힘든 게 이게 정말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안 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되니까 네. 그 안 받았다고 하는 경우에는 당장 지금 뭐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니까 네, 네. 이런 게 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더 나중에 더 법적으로는 재판정 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이 문제는 아마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 뭔가요 어디서 그 하는 거니까 그 친구하고 뭐 지인하고 통일과 가깝다는 네. 식으로 또 네. 회피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뭐 일련 번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또 네. 확인이 금방 될 사실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 그럼 최근 선거전에서 하는데. 두고두고 이게 계속 끝까지 문제가 될 거다. 그건 될 수밖에 없고 그거보다 사실은 저는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좌진 4명이 지금 기소가 네. 됐잖아요. 네, 네. 증거인멸로. 그 그거 가운데는 뭐죠 컴퓨터 버렸다 뭐 이거. 예, 그런 거. 24살짜리 보좌관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후보로 나왔는데 보좌관들은 그 증거인멸로 지금 다 기소가 돼 있고. 네, 네, 네. 그런데 그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그러고. 네. 이것도 저는 그 상당히 그 시민들의 이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슈는 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져가잖아요. 박형준 그러니까 시장님은 그걸 여기서 좀 이렇게 후보가 쓱 안 들어오실래요? 예, 후보가 제가 막 이렇게 그 하는 건 또 벌써 그런 점에서는 박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글쎄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불편한 인터뷰이긴 하지만 제목이 편안한 인터뷰였던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시장님이 워낙 또 합리적이고 부드럽게 또 인터뷰를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불편한 질문에 예. 편안하면서도 내용 있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알찬 느낌을 받습니다. 네. 제가 TV에서 보던 이미지 그대로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다 두루두루 잘 그러니까. 이야기를 네, 해주셔서 네, 네. 너무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이나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좀 부산을 다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이 싱가포르나 홍콩, 두바이처럼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도시를 하나 더 갖고 있으면 대한민국 경쟁력이나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구조적인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산의 문제를 부산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불경 대한민국의 문제로 한번 부산을 관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바쁘신데 또 네. 부산에서도 올라오신 거잖아요. 예. 선거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기원해 보도록 오늘 서울 올렸으니까 좀 일정이 상당히 부산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예, 데를, 부산합니다. 부산하게 오늘 부산하게 돌아다니시다 부산으로 돌아가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님과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좀 생방송 중에 갑자기 방송을 안타까웠는데, 다시 네. 껐다 켰어요. 우리 양해를 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저는 보니까 오늘 제작진들 오늘 집합 좀 있으면 예. 올려서 하여간 엎드려 뻗쳐 일단 그렇게 또 제작진들도 네. 좀 전에 그거 못 들으셨어요? 뭐요 뭐. 그 저 보좌진들은 기소됐는데 본인은 나 몰라라 하는 후보 이거 맞냐 그랬는데
이 제작진들 고생한 거 저희가 다 또 해야죠. 아, 저 이렇게 제일 대놓고 중요한 얘기하는 건 건 당연히 농담이죠. 네. 예. 농담을 불편하게 받으는 제일 아, 일단 유사시고. 그 위원님부터 일단. 알겠습니다. 저부터 엎드려 뻗치고. 오늘 저는 근데 한 가지 예. 느꼈어요. 부산하고 서울 거리가 상당히 되는 줄 알았는데 예. 굉장히 가깝네요. 그렇죠. 굉장히 가깝게 네네. 부산을 우리 전국 시청자에게 설명해 주셨다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네. 또 어떤 분 오십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저흥 앵커께서도 잘 아시니까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제가 어떻겠습니까? 알려드릴까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네. 김용전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부원장께서 네. 나와 주십니다. 네.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오,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측근이라면 김용, 정진산 정도 돼야 측근이다. 이재명의 최측근. 네. 네. 강철 의원 어떻게 좀 방송 사고 내시는 거 아니에요? 좀 괜찮아요? 오늘 사고 났는데 그날 또 사고 나겠습니까? 네. 그건 기술적 사고, 이건 인적 사고니까 약간 좀 다를 수 네, 있지만 네, 네. 어쨌든 불편한 인터뷰 네. 질문 날카롭게 준비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함께 하거든요. 예.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희는 목요일 아침 8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